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계절을 치료해주고 힐링해주는 프로그램 디톡스탁의 김지송입니다. 매일 저녁 8시 디톡스탁에서는 여러분들의 계절을 건강하게 만들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화요일, 오늘은 따사로운 증식 카페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전문가님은 홍주환 전문가님이신데요. 이분과 우리 방송에서 실시간 소통을 원한다. 장중에도 대응 전략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QR코드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오른쪽 화면 하단에 네모난 QR코드가 떠 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를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그럼 홍주환 대표님 어떤 분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분은 1조 원대 자산운용사 탑트레이더 출신에 OTT 바로주식TV에는 13만 구독자를 거느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전 투자 대회에서 무려 3년이나 연속 우승을 하신 실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정말 어려운 장속에서는요. 이런 매매 종목들이 발휘하죠. 단기와 스윙 위주 종목, 정말 이럴 때 오히려 수익률을 더 많이 보여주는 모습인데요. 여기 부분에서 탁월한 실력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노란톡에 입장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또 핵심 포인트 전략집까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란톡에서 우리가 무료로 종목 선물을 드렸던 수익도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월 달에 우리가 수익이 났던 종목들입니다. 이것 말고 또 많지만 우리가 그래도 좀 큼지막한 것들 한번 들고 와 봤습니다.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65% 수익률 보여줬고요. 휴맥스 홀딩스는 18%, 휴센텍은 57%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셨을 때요. 1월 달은 정말 힘든 장이었습니다. 하락장이었죠. 그런 와중에 우리가 종목을 남발하지 않고 적은 종목이라도 제대로 된 수익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는 거는 그만큼 실력이 보증된 전문가님만 가능하신 그런 이제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 달 수익률 굉장히 좋게 났었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 주에도 또 다음 주에도 2월 한 달 동안 수익을 좀 성공 투자로 맛볼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에서 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문자 메시지로 먼저 가능한데요. 문자의 번호칸 부분에다가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홍주원 세 글자만 보내주신다면 우리가 링크 하나 보내드릴 겁니다. 약 5초 뒤에 링크 하나 가니까 눌러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마이너스 계좌를 플러스로 바꾸실 수 있는 기회라는 거. 그런데 나는 100원도 아깝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QR코드도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네모난 QR코드가 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요. 여기 갖다 대기만 한다면 웹페이지 하나 뜰 겁니다. 클릭하시고 닉네임 설정해 주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슈 포인트 2가지 정도 들고 왔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 어떤 게 있었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자, 미국에서는 포스트 팬데믹으로 전환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리오프닝 관련주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주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주 매수 가능할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첫 번째 이슈로 들고 왔고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자, 2월 달 투자는 가치주로 해야 될까, 성장주로 해야 될까 고민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대한 첫 번째 해답 찾아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시장에서 로봇주들 그리고 NFT 관련주들 좀 강세 흐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로봇주, NFT 게임주 지금 전망이 어떨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알찬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분만 따라오시면 하락장 어떤 그런 장에서도 걱정 없습니다. 바로 수익을 바로바로 내주시는 우리 바로 대표님, 홍전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2주 만에 뵙죠. 그렇죠, 그렇죠. 네, 또 오랜만에 뵈었으니까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시청자 여러분, 굉장히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2주란 시간이 짧네요. 네, 그죠? 짧았나요? 좀 짧았습니다. 어, 네, 연휴가 길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은데 아마 연휴를 앞두고 나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연휴 직전에 폭락장이 왔기 때문인 맞아요. 거죠. 그래서 연휴 동안에 혹시라도 또 다른 악재가 오는 건 아닌가 전전긍긍 또 불안해하셨을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연휴 전에 그 화요일 날 방송 이후에 네,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드렸거든요. 네, 그 메신저 안에서요. 네. 그때 제가 사실상 위안을 많이 드렸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음. 다시 시장이 반등해 줄 거니까. 그 연휴 이후로 이제 반등을 좀 보일 거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드렸었는데 네. 어떠셨나요, 시청자분들? 연휴 이후에 반등이 좀 나아졌나요? 그죠? 나아졌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시장이 올라가다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반등 없이 그냥 또 시장이 하락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그러한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제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계속 폭락장이었기 때문에 이 설 연휴 길어서 더 부담감을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미리 우리 홍전 대표님 노란톡방에 들어오셨던 분들은요, 시황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오늘도요, 우리가 잠깐 종목들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란톡방 안에서 무료 종목 이렇게 선물로 드렸습니다. 각종 1월 달에 하락장이 많았으니까요. 좀 힘을 낼 수 있게끔 괜찮은 종목들로 선정을 해서 드렸단 말이죠. 일단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65% 수익을 보여줬고요. 휴맥스 홀딩스는 18%, 휴센텍도 57%. 아니 시장이 정말 3,000포인트에서 쭉쭉쭉 2,700까지 계속 빠지는 동안에 우리 종목들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으로만 해서도 100%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셨어요. 정말 이렇게 좋은 수익률 참 좋긴 한데요. 네. 우리가 또 궁금한 거는 오늘도 이런 종목이 나올 수 있겠느냐. 저한테서는 네. 종목은 항상 나옵니다. 종목은 항상 나와요? 네.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예요? 사실상 1월 한 달 동안 굉장히 큰 하락장이었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락장도 올라가는 종목이 없진 않아요. 네.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왜 올라가는지, 음. 어떻게 선침해야 가능한지, 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이 상승기일까요, 하락기일까요? 반등을 지금 해줄까요? 반등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렇죠. 해주면 좋을 수도 있고 네. 좋겠지만 또 못 해줄 수도 있다.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반등을 해주길 기다리실 거예요? 아니면 반등이 안 나오더라도 올라가실 종목 가져가실 거예요? 올라갈 종목을 좀 잡는 게 좋죠. 그렇죠. 그런 종목들은 항상 나오니까 네. 오늘도 열심히 참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라갈 네. 수 있는 종목 미리 또 섬침의 대가 아니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요, 혹시 이 종목들 세 가지 중에서 퍼스텍이라는 종목은 60%가 넘는 수익률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퍼스텍은 또 어떻게 들어간 건지 약간 매매 복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퍼스텍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때 이제 한참 우크라이나 사태가 네. 있을 때 맞아요. 선침의 전략으로 좀 들어갔었는데 네. 퍼스텍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 이외에도 다양하게 엮여져 있는 게 있어요. AI 로봇 쪽으로도 엮여져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재료가 좀 엮여져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재료가 실현이 안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정치 테마에까지 엮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래서 좀 팔방미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보자면은 퍼스텍이라는 종목의 차트를 보자면 저희가 이제 1월이죠. 1월 언제 들어갔냐? 자, 제가 딱 쳐드릴게요. 이때예요, 이때. 요때 동그란 박스, 요때 이제 들어간 겁니다. 요때.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정확하게 말하면 3,000원이에요. 네. 딱 3,000원 라인에서 들어가서 뭐 5,400원까지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네요. 굉장히 많이 네. 올랐죠. 예, 진짜 많이 올랐죠. 네. 한 74%까지 올랐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계속 나와요. 이런 퍼스텍 같은 종목들. 사실 이런 퍼스텍이라는 종목의 특성상 방산주다 보니까 굉장히 공략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왜냐? 뭐 북한이 언제 미사일 쏠지도 모르는데 그 미사일 쏠 거 기다리고 선침해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죠? 그게 또 웃긴 거잖아요. 선침해 한다라는 건 누군가 미사일을 쏘기를 바라거나 맞아요. 전쟁이 나길 바라는 건데 이건 좀 인문학적으로 네.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 공략하기가.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떠한 테마를 공략을 한다고 했을 때요, 시청자분들.
그 테마가 하나에 국한되기보다는 여러 가지 재료에 섞일 수 있고요. 그리고 차트를 보면요, 굉장히 오랜 시간 횡보를 해왔다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대략적으로 2020년 지난해 3월달, 재작년이죠. 재작년 3월달쯤에 이후로 시장 상승기에 한 번쯤 시세를 줬어요. 근데 이거는 이때는 사실 모든 종목도 다 시세를 줬기 때문에 네.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 시세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횡보를 한 구간을 조금 더 길게 보자면은 굉장히 오래 했어요. 적어도 어느 정도 라인에서 지금 딱 평균 라인을 그려드리자면은 자, 이 라인이에요. 2,000원 초반대, 2,200원, 2,300원대 라인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횡보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죠? 네. 이때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드디어 이제 수급이 좀 발생이 되기 시작한 시점이 언제냐? 이게 작년 12월 연말쯤부터 수급이 발생이 되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 뭐가 올라왔죠? 시장업종 리스크가 뭐가 나왔죠? 어떤 게 있었죠? 이때 이제 러시아 사태가 맞아요. 우크라이나 그게 지금까지 사태가 또 계속 그렇죠. 지금까지 있죠. 이어지고 있는데 이때 이제 처음으로 나오면서 물론 그것 때문에 상한가를 간 건 아니에요. 네. 로봇 관련주로 엮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한가를 갔는데 문제는 이때 제가 좀 판단을 한 거죠. 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횡보를 해오다가 적정 주가, 한마디로 이 퍼스텍이라는 종목이 머물고 싶어하는 주가가 2,200원 라인이었는데 그걸 정확하게 뚫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것도 수급이 동반된 채로. 그런데 재료를 분석해 보니까 지금 딱 핫한 로봇 테마와 그리고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테마가 함께 겹쳐지고 있고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나중에 정치 테마까지 엮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네. 굉장히 급등 재료가 많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굉장히 많은 재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차트까지 받쳐주니 네. 자 보시다시피 차트가 어때요? 이동평균선이 단기 이평을 뚫어주면서 수급까지 동반이 되고 있어요. 그 시청자분들 제 차트를 보시면은 다른 그 방송하시는 분들이랑 굉장히 다르게 네. 심플하죠. 맞아요. 보조지표 뭐 딱히 그쵸? 없어요. 예, 사실 이것만 봐도 보조지표는 다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예, MACD라든가 다 이런 거 뭐예요? 다 여기 안에 캔들에 있는 것을 해석해서 그걸 보조지표화 시킨 거란 말이에요. 네. 그 애시당초 그 보조지표라는 것은 차트의 본연의 모습만 보면 다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이게 일목요연표라든가 이런 걸 다 보았을 때요. 네. 여기가 변곡점이 맞아요. 아마 보조지표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제가 딱 쳐드린 이 구간이 보조지표상에서 변곡을 만들어내는 구간이라는 걸 충분히 아실 겁니다. 이때입니다. 이때 제가 캐치를 해서 들어간 거죠. 예, 그 타이밍을 너무 적재적소에 네. 너무나도 잘 잡아낸 거죠. 맞아요. 그런데 예. 이제 보면요. 횡보 기간 정말 길잖아요. 이 구간 동안에 개인 투자자분들 물려 계신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 적기에 들어가서 오히려 좀 올라가는 타이밍을 이제 매도 타이밍도 잘 잡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잡아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퍼스텍 말고도 다른 종목들 두 개에서도 더 수익이 났지만요. 정말 확실한 종목,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런 급등이 나오는 종목들로 우리가 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 이 종목은 1월달 초에 우리가 공약이 들어갔던 종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1월달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전부 다 수익 인증도 노란톡방 안에서 많이들 해주셨어요. 자,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오늘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이 좀 자주 나오시는 분이었는데 이번에는 2주 만에 찾아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종목도 주실 거예요.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여기 QR코드 하나 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장 관전평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좀 롤러코스터였던 것 같아요. 장 초반에는 빨간불 켜주면서 상승세 이어가나 했더니 미국 국채 금리가 좀 급등을 했고 또 중국 시장이 하락과 더불어서 중간에는 하락 반전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기관에서 매수폭을 늘리면서 지수 방어에는 성공해서 좀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실은 지금은 그 시장에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시기가 아닙니다. 시청자분들. 네. 이걸 명심해 주셔야 돼요. 리스크는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자, FOMC 회의 결과가 나오면은 재료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게 리스크로 인식이 되지 않는다. 사실상 이제 FOMC 회의가 밝혀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 거였어요. 모든 건 마찬가지예요. 재료가 드러나는 순간 그 재료는 소멸이 됩니다. 악재든 호재든 간에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한 리스크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네. 그건 어디까지나 FOMC 회의 결과에 대한 적어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거지 그런 치명적인 리스크는 뭐야? 결국은 글로벌 긴축이라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게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근데 이게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초과 인플레에 대한 미국에서 초과 인플레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제한을 둘 것이다라는 또 발언이 나왔어요. 자,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 인플레를 우리는 빨리 잡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긴장해라는 말이에요. 네. 예, 이제 우리가 금리 올리는 거에 있어서 그리고 긴축을 더 가파르게 하는 거에 있어서 명분이 생겼어. 그러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할 거고 금리를 빨리 오를 거야라는 경고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그동안에 IMF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이 저러는 거는 너무 과도한 처사다. FOMC 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나왔던 얘기가 뭐예요? 8회 금리 인상이 될 것이고 금리 인상의 첫 금리 인상도 50bp가 될 것이고 그 또한 3월이 아닌 2월 중에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러한 카더라 통신이죠. 네. 예, 아무튼 월가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전망입니다. 전망이 나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IMF가 뭐라 그랬어요? 아, 저 정도로 한다 그러는 거는 이제 미국이 좀 너무 과도한 처사이다. 우리는 이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급격하게 금리 인상을 추진해갈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한마디로 그 이야기를 하면서 IMF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한 거야. 네. 자, 그런데 갑자기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할 것 같다. 혹은 이제 3월에 진행이 기정사실화가 됐어요. 3월이 이제 금리 인상이 되는데 이때 금리 인상을 50bp까지 할 것이다라는 강력한 좀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IMF가 어떻게 해요? 유럽이 어떻게 하고 있죠? 그동안에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안 할 거다라고 했던 그런 입장이었던 나는 천천히 할 거다라고 했던 입장이었던 거를 완전히 뒤바꾸고 네. 지금 유럽에서 유럽 중앙은행 각국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시청자분들.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대부분의 모든 나라들은 금리 인상을 더 빨리 진행을 해야 돼요. 미국보다 더 빨리 진행을 해야 돼. 그래야지 그 금융 시스템 내부에 구조 조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버티다가 잘 버텼던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 또한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진즉했어요. 예, 맞아요. 진즉했고. 1월달에 이미 했죠. 그렇죠. 네. 그래 이런 부분들은 현재 진행이에요. 근데 이게 핵심이 뭐냐? 결국은 인플레라는 거죠. 그 인플레가 아직까지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형이라고 이야기를 드린 거고 오늘 또 이제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은 두 번째 리스크는 뭐냐면은 자, 그거예요. 첫 번째 리스크는 결국은 인플레로 인한 글로벌적 긴축이 지속적으로 좀 이 시장에 좀 긴장감을 아예 풀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이 오늘 중국 기업 30개 기업한테 수출 제한을 걸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중 갈등이 다시 시작되는 시발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안 그래도 긴축이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글로벌 경기가 얼어붙고 있는 와중에 네. 여기서 갑자기 미국이랑 또 중국이랑 한바탕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또 패닉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이렇게 불이 나 있는데 여기다 부채질하는 꼴이나 되는 거죠. 전에 미중 무역 분쟁 생각해 보면 그때도 시장 급락이 좀 나왔었거든요. 많이 나왔죠. 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일단은 미국과 중국의 마찰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조금 이렇게 조정을 그리고 혼조세를 좀 주게 네. 하는 이유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1200선에서 계속 머물고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이 1200선에서만 머물러주면 참 좋은데 3월부터는 이 환율이 이 1200선 이상에서 지금 더 돌파할 것이다. 더 돌파할 거라는 네.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단기적으로 1230원에서 40원까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좀비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요. 한마디로 자, 금리에 굉장히 의존을 하던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을 받아가지고 이 자금을 가지고 R&D 투자도 하고 사업도 하고 경영도 하고 이런 기업들이 있었는데 자, 국고채가 올라갑니다. 뭐 때문에 장기 그 채권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국고채가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국고채가 올라갈 때 항상 같이 올라가는 친구가 있어. 어떤 친구일까요? 바로 회사채예요, 회사채. 그 회사채가 올라가면은 이런 저금리에 의존을 하면서 이 자금 조달을 받던 대부분의 이런 그 기업들이 한마디로 이런 좀비 기업들이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금 조달도 안 될 뿐더러. 네. 자, 그런 문제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비싼 금리라도 좀 쓰면 되지 않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이미부터 저금리로 땡겨놓은 채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채권 갚는 것도 부담이 된다라는 감당이 거예요. 안 되겠네요. 감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채권에 대해서 감당을 할 수 있는 거는 딱 뭐냐? 딱 한 가지예요. 만기를 조금 더 연장을 하는 거예요. 만기 연장. 근데 이거는 지금 이거는 해줄 거예요, 아마. 네. 채권 만기 연장을 해줄 건데 문제는 채권 만기 연장이 되고 나서 추가적인 자금을 어디서 땡겨올 거냐 이거예요. 지금 이 고금리를 쓸 거예요, 아니면 제한된 자금을 계속 땡겨올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청자분들이 여기서 이제 좀 감을 잡으신 분들은 계시겠지만 만약에 좀비 기업들 발작을 일으키면 그게 결국은 회사에 뭘 의미하는 거예요? 부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 위험이 생기는 기업들이 앞으로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국고채가 오르면 오를수록 더 많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이런 기업도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아, 그럼 우리가 만약에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도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벌써 정지 종목이 하나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는 시청자분들이 지금 그런 종목들이 혹시 나한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금리 상승 이슈에 있어서 단순히 금리가 오르는구나, 그렇구나가 아니라 금리가 오르게 됐을 때 처해질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이 무엇일까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죠. 네. 제가 이제 오늘 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포트를 점검을 받아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새로운 종목을 담아갈 때 이런 기업들,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기업들을 피해 가시고, 그리고 오히려 이런 금리 상승 혹은 이제 글로벌 경기 위축 시기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로 빨리 리밸런싱을 하시는 게 정답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시청자분들이 정말 이 종목이 괜찮은지 이런 테마가 괜찮은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럼 내가 포트폴리오에 좀 어떤 종목을 담아보고 싶은지 이런 거 괜찮아요? 혹시 대표님께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 제가 자리에 있으면 항상 답변을 해드리죠. 노란톡 안에서? 자리에 없으면은 답변이 네. 좀 늦어질 수는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또 이제 우리가 실시간 소통을 통해서 이 방송이 아니더라도 방송이 끝나고도 장중에서 대응 전략 세워주시고요.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해보셨듯이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종목을 담아야 되는지, 이 종목이 위험한 종목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메신저로 먼저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홍주원 3글자만 보내주신다면 우리가 링크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QR코드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 네모난 QR코드를 휴대폰의 기본 카메라 어플로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정말 힘든 시장 속에서도 우리가 이 힘든 시장 해결할 수 있게끔, 나아갈 수 있게끔 해답을 찾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란톡에 입장하신 분들은 우리가 아까 전에 퍼스텍 얘기도 드렸는데요. 퍼스텍 수익 인증란 사진도 다 올려드렸어요. 뭐 보니까 100% 넘는 수익률도 나와주셨더라고요. 그런 인증들 여러분들도 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또 홍주원의 관심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새해가 지났고 그렇기 때문에 2월 달에는 좀 괜찮은 종목으로 하나 들고 와 주신 것 같아요. 그 힌트는 제가 조금 이따가 더 받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계속해서 본방사수 해주시면서요. 실시간 소통을 원하신다면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관전평 이렇게 들어봤고, 그러면 오늘 가장 핫한 이슈 첫 번째, 두 번째 준비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는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3만 명이 넘을 줄은 몰랐었는데요. 지금 앞으로 미정부에서는 포스트 팬데믹의 삶으로 전환을 하겠다. 그 검토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리오프닝 관련주들 굉장히 오름세 많이 보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코로나를 독감처럼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는 과연 코로나주보다는 리오프닝주 다시 관심을 가져야 될까 고민되실 거예요. 리오프닝 관련주 이제 좀 다시 봐도 될까요? 사실 제가 저번 주부터 이야기를 드렸던 게 네. 저 이제 애청자분들은 이제 기억이 하실 거예요. 1월 중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도 속도로 간다 그러면 2월에 2만 명을 돌파할 것이다. 맞아요.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저는 했죠. 사실 못 믿었거든요. 네. 근데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맞아요. 자, 그럼 그때 결국은 처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테마가 뭐냐? 진단키트 내지 그런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이런 종목들이에요. 지난주에 진단키트 확 올랐잖아요. 그렇죠. 팍 올랐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조금만 시장 공부를 하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질문이 리오프닝 관련주잖아요. 이것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게 라이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아. 예,
이 톡방 계신 분들, 네. 예, 노란 메신저 안에 계신 분들 위주로 제가 이제 힌트를 드렸던 게 우리가 뭐였냐면은 지난주에 방송 못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힌트를 뭘 드렸냐면은 여러분 처음에 스타트는 진단키트주들이나 백신주, 치료제주들이 먼저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식상하기 때문에 안 올라가고 확진자가 많아지면 진단키트가 좀 반응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중에서 볼 수 있는 거는 PHC라고 제가 그것까지 찝어드렸었고 그 PHC 많이 올랐죠. 네. 자, 그러고 나서 자 그럼 후발주를 뭘 봐야 되냐? 여러분 과연 코로나19를 봐야 되냐 아니면 위드 코로나를 봐야 되냐? 저는 위드 코로나 보라 그랬거든요. 오. 자, 지금은 이미 확진자 수를 잡을 수 없는 단계예요. 네. 지금 3만 명이 넘어가는 추세고 글로벌적으로도 지금 전부 다 풍토병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계절 독감처럼 다루겠다. 기억나시죠, 앵커님? 네. 제가 11월 달인가 그때 이제 그 오미크론 네. 첫 발발했을 때 네. 시장 패닉 갔을 때 제가 그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앞으로 이 오미크론이 바이러스는 돌기가 많을수록 치명력이 높아지고 맞아요. 그쵸, 오히려 감염력이- 우세종이 돼서 그쵸. 좀 끝난다.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네. 풍토병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지금 이제 그런 추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정말로 이거를 계절 독감처럼 그렇게 인플루엔자처럼 다룬다고 한다면은 지금 여러분들은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지금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후발주로.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외국인과 기관의 동향을 살펴보면 답이 나와요. 외국인과 기관이 그때 시장이 하락 시기였죠. 네. 하락 시기에 그렇게 팔면서 주워 담았던 종목들이 무엇이 있냐? 결국은 다 기술주래요. 기술주, NFT, 메타버스 이런 기술주를 담았고 네. 그리고 최근에 저번 주 목요일, 금요일이죠. 그리고 네. 어제 오늘까지 총 4거래일 동안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또 어디를 그렇게 집중적으로 샀냐? 리오프닝 관련주들,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막 항공 굉장히 여행 이런 쪽. 굉장히 많이 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개인들은 지금 팔고 있어요. 맞아요. 그쪽에 팔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미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음. 개인들은 확진자 수가 많아지니까 아유 또 이거 항공주 또 큰일 났겠구나 하고 또 파는 거지. 맞아요. 그 팔면 누가 사요? 기관과 외인이 사는 거야. 정말 생각의 차이는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엄청난 차이예요. 엄청난 큰 차이예요. 그래서 그 시청자분들이 혼자서 투자하는 거는 개인이 혼자서 투자하는 거는 정말로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이 주식이라는 건 객관적인 근거로 가지고 객관적인 판단을 해나가야 되는데 혼자서 매매랑 혼자서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관적인 판단을 해요. 근데 그게 더 위험한 게 뭐냐면은 공부를 많이 하면은 저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인지 제대로 된 전문가인지 혹은 정말 애널리스트인지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근데 잘 모르시면은 진짜 그냥 곧대로 다 믿어요. 음. 그게 문제야. 그래서 이상한 종목 사서 물리고 이상한 데 들어가가지고 지금 위드 코로나 봐야 될 때인데 지금 막 백신주 들어가라 그러고 진단키트주 늦지 않았으니까 들어가라 그러고 네. 제가 진단키트 뭐라 그랬어요? 진단키트는 올라가다가 빠지는 테마다. 끼가 그런 테마다. 수급이 나온다 그래도 진단키트주는 치고 올라가는 테마가 아니에요. 수급이 나와서 그대로 꺾어지는 수급이 나오더라도 꺾어지는 테마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그 접근 자체가 잘못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를 하려고 그러면요. 사실은 좀 의지를 해도 돼요. 네. 그렇게 이런 정보라든가 이런 객관적인 판단이라든가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한테 의지를 하는 게 좋아요. 그 워런 버핏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하는 게 좋지만 더 좋은 거는 잘하는 사람한테 의지하는 거다. 워런 버핏이 한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여러분들 배운 만큼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요. 확실히 확진자가 많아지면 코로나 관련주들 더 오르겠지, 위드 코로나 안 오르겠지 이런 생각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개인에서 많이 파셨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또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은 위드 코로나주를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주식책을 좀 읽다 보면 그런 게 좀 나옵니다. 외국인과 기관, 개인은 좀 반대로 가는 성향이 있다. 그런데 그 외국인과 기관의 그 성향을 좀 잘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 홍주원 대표님께서 그 흐름을 잘 파악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종목을 하나를 들여도 수익이 많이 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 지금 노란톡 안에서 어떤 분이 좀 여쭤보셨는데요. 그럼 관심주 종목이 혹시 오늘 들고 온 게 위드 코로나 관련주인가요? 자, 이거에서 좀 한마디 드릴게요. 네. 여러분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수백 종목입니다. 많죠. 왜요?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업종을 먼저 살펴봐야겠죠. 네. 자, 이게 접근 자체가 이래서 잘못된 거예요. 질문 자체가 어떤 종목이에요? 라고 질문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자, 발상의 전환이에요. 시청자분들 종목을 지금 궁금해하시면 안 되고 위드 코로나에서 가장 먼저 움직여줄 수 있는 업종과 테마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테마 안에서 있는 관련주들을 추려내서 네. 펀더멘탈, 밸류 분석, 펀더 분석, 그리고 차트 분석까지 종합적으로 3종 세트로 분석을 다 한 다음에 야, 이 종목은 그냥 뭐 들어가도 좋겠다 싶으면 어떤 판단이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요. 네. 그러면 이것만 알려주세요. 그럼 위드 코로나 이쪽은 맞나요? 맞아요. 그러면 위드 코로나도 많은데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많이 집중된 그런 업종일까요? 위드 코로나 안에서도? 사실은 자, 업종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네. 업종으로 치면요. 화장품 업종이 위드 코로나 관련주예요. 네. 왜 관련주일까요? 화장품이 이제 마스크를 쓰면 이제 계속 화장을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위드 코로나가 되면 마스크도 벗을 거고 화장도 더 많이 할 거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 전환되니까. 네. 네, 그러니까 더 이뻐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단순히 그 이유예요. 네. 시청자분들 주식이 원래 이렇습니다. 네, 이런 좀 그러니까- 단순한 면모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사실은 네. 펀더로 가야 되는데 네. 밸류와 펀더로 가야 되는 건데 참 이 재료 때문에 가는 시장이라는 게 조금 안타깝죠. 그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네. 애널리스트의 입장으로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굉장히 아쉬운 모습이죠. 네. 그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나라 국내 시장은 그래요. 네. 그리고 우리 국장뿐만이 아니라 기대감이 원래는 더 크게 움직이게 하는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거를 이제 첫 번째로는 화장품을 뽑았어요. 네. 두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요즘에는 여행도 많이 올랐죠. 네. 여행도 있고. 여행, 항공, 카지노도 화장품, 있고. 네. 카지노, 음. 숙박. 네, 숙박, 네, 그리고 면세 뭐. 맞아요. 그리고 노래방 기기, 네. 그리고 주류. 많아요. 맞아요. 주류까지 있었네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섬유, 패션, 의복. 한마디로 섬유 섹터. 아. 여기도 있어요. 뭐예요? 화장을 했으면은 이쁜 옷 입어야죠. 맞아요. 그러니까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대부분은 전통산업군에 속한다라는 네. 거를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럼 이 전통산업군에서 우리가 업종을 골라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먼저 움직인 게 뭐야? 여행주들이 먼저 움직였잖아요. 네. 노랑풍선, 뭐 이런 네. 모두 투어 이런 애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음. 그리고 얼마 전에 어제죠. 어제랑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에는 항공주들이 움직였고요. 그죠? 그리고 지금은 아직 안 움직인 애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시작 단계니까. 네. TJ 미디어도 얼마 전에 움직였잖아요. 맞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TJ 미디어 네. 상한가 갔었. 상한가 갖다 풀렸을 거예요, 아마. 아.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들 먼저 움직였잖아요. 그 화장품 아직 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안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그리고 섬유 의복 쪽 아직 안 움직였어요. 네. 자, 그런데 제가 아까 외국인과 기관의 동향을 살펴보면 된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어느 업종으로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을까? 과연 네. 이 위드 코로나 관련돼서 어느 테마로 지금 편입을 하고 있을까? 따지고 보면은 지금은 그 항공주 그리고 섬유 패션 쪽으로 지금 매수를 많이 해주고 있단 말이야. 섬유 패션 쪽. 그렇죠. 한마디로 이 의료 관련 섹터를 지금 우리가 같이 보면 참 좋겠죠. 네. 그죠? 네. 왜냐하면 지금 이 외인과 기관 애들이 그쪽으로 지금 편입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얘들은 여기 섹터를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 예, 물론 그거는 몰라요. 네. 예, 그거는 모르는 거지만 확률적으로 우리는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기관과 외인 같은 경우는 개인보다 큰 힘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선취한 업종들, 테마들, 종목들 위주로 먼저 수급을 발생시킬 확률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네. 그럼 우리는 지금 선취매를 할 수 있는 그 업종을 보자면은 지금 일단은 섬유 패션 쪽 섬유 패션. 그리고 화장품, 항공주 요 정도가 있겠네요. 네. 그죠? 여기서 그럼 우리는 종목을 추려내는 겁니다. 아, 그러면 오늘 종목도 그럼 요 세 가지 중에 있는 그렇죠. 거예요? 여기 세 가지 중에 있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관심 종목 힌트가 좀 추려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천천히 좁혀보도록 할게요. 일단 나온 종목들은요.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도 우리가 업종 위주로 봐야 되는데 항공 쪽 그리고 이제 화장품, 선유, 패션 쪽 이쪽을 좀 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 종목도 여기 세 가지 업종 중에 하나로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요. 우리가 노란톡에서 종목에 대한 힌트 더 자세하게 나갈 겁니다. 종목 명까지 알려드릴 건데 오늘 뭐 제가 이제 홍 대표님 혹시 괜찮으면 뭐 종목 명도 알려주실 의향이 있으세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이따가 네. 돼서 알려드릴게요. 아, 종목명이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종목 명까지 알려주실 거지만 혹시라도 내가 이 종목 어떤 거 괜찮을까 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 들어오셔서 한번 정답도 맞춰보시고요.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오른쪽 하단에 QR코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여기 갖다 대기만 한다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오늘 히든 종목이 아니겠네요. 오늘 공개 종목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에 대해서도 종목명만 아시는 게 아니라 자세한 전략들은 노란톡방 안에서 또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정확한 매수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들어오셔야지 우리가 이제 방송이 끝나고도 장중에도 전략을 받아보실 수도 있고요. 1월 달부터 지금 정말 힘든 장 속에서도 우리 여러분들의 멘탈도 잡아주시고 주식 계좌, 이 수익률도 좀 잡아주신 분이십니다. 정말 실전 투자 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하신 분이시니까요. 여러분들이 실력은 의심하지 않으시고 바로 들어오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슈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1월이 좀 빠르게 가고 2월이 왔는데 2월에도 좀 성공 투자를 하고는 싶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주를 투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실적이 좀 받쳐주는 가치주를 가야 될까? 아니면 실적은 좀 부진하더라도 성장주를 가야 될까? 이 이슈부터 먼저 궁금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거든요. 여기는 간단해요. 네. 뭐냐면은 자,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스킬 한마디로 자, 실전 매매란 뭐예요? 여러분 사놓고 그냥 가만히 내두는 거예요? 그거 아니죠. 차트를 보고 밸류를 분석하고 그리고 테마와 이런 모멘텀까지 분석을 해서 적재적소에 들어갔다가 적당히 팔고 나오는 적어도 단기에서 스윙, 그 네. 중장기가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우리가 생활 밀착 경제 그 실전 투자라고 이제 할 수가 네. 있죠. 자, 근데 이런 실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성장주 투자해도 되고 내가 어느 정도 손절을 할 수 있는 그 자신감만 있다고 한다면 어느 종목이라도 전략적으로 들어가서 수익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질문 자체가 지금 이런 시기에 뭘 사야 될까요? 라는 맞아, 거잖아요. 2월 달은 고민이 돼요. 근데 내가 그런 뭐 실력을 갖춰 있지 않고 나는 그런 좀 실전 투자에서 굉장히 약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성장주 샀다면 큰일 나죠. 아, 대응하기 지금- 힘드니까. 지금 큰일 나죠. 지금 오. 금리 상승하고 있는데 네. 지금 큰일 납니다. 아까 근데- 그런 좀비 기업들이 이런 성장주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장주라고 네. 하면 사실 오늘 급등했던 로봇주도 사실은 성장주잖아요. 실적이 안 받쳐주는데 급등이 네. 나올 수는 있잖아요. 이런 그러니까- 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런 건 실전 투자인 거죠. 아. 네, 제가 방금 이야기했죠. 이런 자신이 있는 사람들은 성장주 들어가야죠. 네. 언제 뭐 장기 저도 그 가치 투자 이런 거를 알려드리고 그 교육을 해드리는데 가치 투자는 여러분 그 가치가 실현될 때까지 그냥 동면하셔야 돼요. 네, 겨울잠 자듯이 이렇게. 그냥 동면하셔야 됩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대부분 투자자들은 그 몇 년이라는 길게는 뭐 10년 이상까지도 이런 투자를 하기 힘들죠. 하기 힘들죠. 근데 경제 네. 방송 틀면 어때요? 다 그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네, 장기적으로 봐라. 뭐 이제 네. 뭐 사이클 경기 사이클이 어떤 음. 맞아요, 여러분. 경기 사이클을 보면요. 10년 뒤, 20년 뒤 지금 시장 이렇더라도 뭐 3,000포인트만 가겠습니까? 4,000포인트 가고 5,000포인트 가는 거예요. 크게 봤을 때. 그러니까 자면은 어떻게든 회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 네. 동면하고 푹 자고 한 10년 뒤에 일어나면 어찌됐건 올라간다 이거예요. 근데 네. 이제 문제는 내가 그렇게 투자하는 거를 바라지 않는다. 네. 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좀 이제 실전 투자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고요. 이런 좀 모멘텀 분석 그리고 이제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 나는 너무 무서워요. 지금 이게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지고 양적 완화가 이제 양적 긴축으로 들어가고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저는 이거 도저히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네. 지금은 무조건 실적이 받쳐지는 펀더가 있는 펀더멘탈이 기초가 있는 이런 우량주 대형주 위주로 가시는 게 맞아요. 아, 경기 방어주잖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좀 답변이 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답변을 해주셨지만 정말 실전 매매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요. 오늘 나온 것처럼 급등이 나왔던 로봇주나 뭐 NFT 관련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잘 모르신다, 주린이다 이러신 분들은요. 오히려 가치주들, 실적이 받쳐주는 종목으로 들어가셔야지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성장주,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이슈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로봇주, NFT, 게임주, 메타버스 사실 이게 다시금 집중이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여기 중에서 이번에 다시 좀 순환으로 돌 수 있는 업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NFT랑 저기 메타버스를 보시는 게 좋아요. 지금 네. IPO가 지금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자, IPO 본격적인 메타버스랑 NFT IPO 시즌이에요. 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모멘텀이 동반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무조건 되겠죠. 그 지금 이제 과하게 조금 눌렀던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라든가 네. NFT 관련주, 특히 이제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 네. 예, 초록뱀 미디어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눌렸잖아요. 차트를 보시면요, 이 종목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네. 참고로 그 10월달, 9월달에 네. 그 노란통 메신저 무료 톡방에서 이거 다 공략 나갔던 종목이에요. 이쪽 지금 됐던 종목인데 지금 그 수준까지 떨어졌죠. 진짜 고점 대비 훅 빠졌네요. 훅 빠졌잖아요. 이거는 그냥 저가 매수 기회로 잡으셔야죠. 아. 무조건 잡고 가셔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네. 이런 거 잡아가지고 나도 고수익 내고 싶다, 20-30% 이상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투자해서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은 갑자기 빠졌을 때 어떻게 대응하실 거예요. 네. 근데 대응 다 할 수 있거든요. 빠져도 상관없거든요. 어찌됐건 이거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종목이에요. 네.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네. 이런 종목들 보시면 과하게 낙폭됐잖아요. 근데 지금 딱 시즌이 어때? 모멘텀이 동반되는 시즌이고 IPO 시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같이 다시 올라올 수급이 붙어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아. 그럼 이런 것들 종목들 여러분 자세하게 전략 받아보고 싶고 나도 고수익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노란통 메신저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이런 종목들 하나씩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노란톡 들어오면요. 사실 이거 방송에서 다 얘기 듣기가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뭐 NFT나 메타버스에 대한 이런 자료들이나 설명 더 해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들어오시면 아예 그냥 네. 제가 그냥 교육을 시켜드리죠. 그냥. 교육을 시켜주세요. 네, 마스터를 시켜드리죠.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방송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이 없을 때도 노란톡방 이미 2주 전에 입장하셨던 분들은요. 우리가 따로 또 강의를 해주셨다고 해요. 이번 주, 다음 주 시장 모든 걸 대비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좀 주목을 받는지 이 이슈에 대한 내용은 어떤 건지 강의까지 차근차근 해주신다고 하시니까요. 좀 주식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자 메시지로 먼저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번 눌러주시고 홍주원 세 글자 보내주신다면 링크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QR코드도 참여 가능합니다. QR코드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휴대폰에 카메라 어플만 켜주시고 여기 갖다 댄다면 그냥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어요. 들어오셔서 지금 아침마다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확인도 해보시고요. 오늘 또 종목 하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NFT 메타버스는 좋다고 해주셨어요. 그럼 로봇주는 어떨까요? 로봇주는 지금 좀 쉬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어. 로봇주가 너무나도 그 단기간에 가파르게 또 이제 대량 수급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지금 좀 부담되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어. 특히 오늘 로봇 같은 경우도 보시면요. 오늘 윗골 너무 달았죠? 네, 오늘 이제 보시면 올라가다 쭉 빠졌잖아요. 네. 그럼 올라가다 빠진 구간이 어디냐? 9,000원대예요. 자, 근데 9,000원대 여기 전고점을 좀 보자면요. 네. 여기가 치고받고가 많이 됐죠. 네. 사고 팔고가 많이 됐다는 거. 한마디로 뭔가 과열이 됐는데, 자, 어디 쪽으로 과열이 됐을까? 매도 쪽으로 과열이 된 거예요. 그럼 매도가 과열되는 부근이 바로 이쪽 부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항상 이 과열됐던 부근들은요, 그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조정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주식은 그 자기가 원하는 주가, 자기가 있어야 될 주가, 그 주가 라인에서 올랐다 내렸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잠시 고평가로 갔다가 잠시 저평가로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회귀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항상 그 머물러야 될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네. 네, 지금은 조금 그 머물러 있어야 될 자리로 잠깐 돌아갔다가 네. 다시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제가 이제 화장품 관련주 이야기 드렸잖아요. 네, 리오프닝 쪽으로. 네, 이제 오늘 제가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으니까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요.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오늘 제가 드릴 종목은 패션 의류 쪽이랑 그리고 네. 화장품 관련주인데 네. 자, 참고로 화장품 관련주를 좀 먼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 대비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중국 판호도 막혔죠. 네. 중국이 지금 그때 사드 이후로 화장품 중국 테마가 완전히 지금 안 좋아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 코로나 시기에 어느 정도 중국이랑 좀 관계 개선이 되면서 중국에서 이제 우리나라 게임도 좀 풀어주려고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제한들이 좀 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아까 회기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게 저희가 공략하려고 하는 그런 화장품 주가 만약에 여기서 아래에서 수급이 일어나가지고
원래 있었었던 자리까지 회귀를 한다고 한다면은 오. 수익이 어느 정도 될까? 상승회기도 있군요. 그렇죠. 상승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기준으로다가 아래에서 수급만 좀 들어오면서 위드 코로나 수혜주로 올라간다 한다면은 네. 원래 머물러 있었던 그 자리까지만 반등이 나와줘도 사실상 엄청나게 고수인 거예요. 그냥 한 4, 50%의 상승률이라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하시면서 이 정도 수익률 보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렵죠. 상한가 한번 보기도 어렵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한 달에 한두 번씩 계속 상한가를 봐요. 맞습니다. 네. 제가 증인이죠. 그렇죠. 그냥 저는 그런 그 급등주라든가 이런 폭등주라고 하죠. 네. 이런 폭등주 전문이다 보니까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나도 저점에서 잡아가지고 그런 위드 코로나 수혜를 받을 때 나도 그 정도의 한 폭등주를 한번 노려보고 싶다 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오셔서 미리 선침의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네. 제가 오늘 선물 많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패션 의류 쪽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는 뭐 5% 10% 이런 수익은 수익이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네, 그 정도 이상 되는 걸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선물 또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세 번째까지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우리 앵커님의 질문 중에 네. 지금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고 금리가 오르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는 질문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제가 두 가지 안을 드렸어요. 내가 만약에 시간이 많고 실전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런 성장주 그리고 이런 모멘텀이 동반되는 이런 종목들 테마주 위주로 가시는 게 맞고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좀 전통산업 쪽이나 아니면은 차라리 우량주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그 중에서도 지금 고수익을 단기간 안에 좀 창출을 할 수 있는 네. 금융주가 있어요. 아, 금융주. 금융주가 있습니다. 그 네. 지금 굉장히 타이밍이 아주 좋아요. 매수하기가 굉장히 저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나 그 K뱅크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K뱅크가 지금 IPO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K뱅크가 출범 이후에 첫 이익을 냈어요. 무려 아. 32%의 순이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IPO가 만약에 몰리게 되면 K뱅크도 굉장히 인기를 끌 것 같아요. 네. 카카오뱅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이 금융주 중에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카카오뱅크예요. 카카오뱅크요? 카카오뱅크. 오. 근데 이 카카오뱅크가 K뱅크의 모멘텀에 있어서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왜 카카오뱅크가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카카오뱅크가 왜 금융주 중에서 투자를 하면은 단기간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는지까지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카카오뱅크 지금 좀 어떤가요, 그러면? 지금 한번 차트도 좀 궁금하거든요. 노란통 메신저 네. 들어오셔야지 배울 수 있죠.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금융주는요, 사실 단기간에 좀 급등이 나오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이 종목 괜찮다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홍주원 대표님 믿고 보거든요. 이분의 노란톡방 들어와 계신 분들은요, 직접 인증도 내주시고 이분의 애청자가 되실 정도로 종목이 주시는 것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주 오를 수 있는 종목은 카카오뱅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카카오뱅크 아신다고 해서 모두가 수익 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수익 났었던 1월 달에 수익이 났던 그 방산 관련된 퍼스텍 같은 경우에도 긴 시간 횡보를 했는데 우리는 그 횡보 기간에 들어간 게 아니라 급등이 나오는 그 타이밍에 들어가서 65%까지 수익이 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재적소 그 타이밍에 들어가서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는 거는요. 전문가님의 도움이 참 필요합니다. 전문가님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전문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홍주원 대표님이 계신 거고요.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딱 3분밖에 남지가 않았네요.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먼저 문자 메시지로 가능합니다. 문자 샵 3989번 눌러주시고요. 홍주원 세 글자만 보내주신다면 링크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5초 뒤에 갈 거니까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 하단에 QR코드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휴대폰에 카메라 어플 켜주시고 지금 바로 여기 갖다 대기만 하면 바로 웹페이지 하나 뜹니다. 거기 클릭해 주시고 닉네임 설정하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이 너무 빠르게 흘러갔는데 못다한 이야기들 또 이제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셨던 이야기들 더 있긴 한데요. 그 마지막 이야기들은 노란톡방 안에서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방송이 50분이 너무 짧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대표님의 마지막 한마디 한번 듣고 갈게요. 네, 오늘 제가 이제 방송이 끝나고 나면 라이브 방송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 라이브 방송에서 교육해드릴 수 있는 교육 자료 3가지 준비했습니다. 가상화폐, 위드 코로나, 그리고 건설주까지 다 함께 원전주까지 함께 네. 다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은 사실 제가 오늘 뭐 초록뱀 미디어도 알려드렸고 뭐 카카오뱅크도 알려드렸지만 이것들 이외에도 얻어가실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차트면 차트, 이런 지식이면 지식,
전천후 전문가 찾기 어렵거든요. 네. 그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전천후 전문가니까 네. 들어오셔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시고 그리고 차트 보는 법까지 한번 함께 배워보시면서 이런 재미있는 주식 투자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매주 바로바로 수익을 내주시는 필명이 바로인 홍주원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디톡스탁 저희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